이런 체질의 분들은 심장마비나 뇌졸중도 잘 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태 원장입니다. 인간이 지구에 나타난 지 현생 인류만 따져도 수십만 년이 되었는데요. 현대문명 이전에 역사가 기록된 시기는 한 5,000년 정도, 선사시대는 거의 수십만 년 정도인데 이 수십만 년을 거의 인간은 비슷하게 생활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처럼 스마트폰 쓰고 주문하면 물건 그 다음날 오고 한 거는 인류 역사상 극히 찰나의 순간이고, 대부분은 야생에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유전자가 현대 문명의 생활 환경에 잘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선사시대 때는 수십만 년 동안 진화해오고 자연 선택된, 그때는 생존에 유리했던 유전자가 현대에 와서는 오히려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말씀드리려는 사냥꾼 유전자입니다. 사냥꾼 유전자란 무엇일까요? 일단은 그냥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사냥을 하는데 어떤 유전 형질이 유리할지 생각을 해볼게요. 탄탄한 근육질의 유전자가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담대하고 공격적인 성격의 유전자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전과 진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냥에서 살아남기 가장 유리한 유전 형질 중에 하나가 바로 피가 잘 멎는, 그러니까 출혈이 있을 때 피가 잘 멎고 피가 잘 엉기는, 응고되는 그런 유전 형질,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냥에서 살아남는 데 유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수를 사냥하다가 똑같이 상처가 나도 어떤 사람은 그 상처 부위를 막 지혈하고 감싸고 싸매고 하다가 간신히 몇 시간 뒤에 지혈이 됐는데 그 사이에 감염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항생제도 없을 때니까 그 감염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유독 혈액이 좀 잘 응고되는 체질이라 상처가 났는데 거기 부분 압박하고 조금 지나니까 한 30분쯤 지나니까 지혈이 됐어요. 자, 이런 유전 형질이 인류가 야생에서 투쟁하면서 살아오는데 유리했다면 그런 유전자를 많이 남겼을 것이고, 뭐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아남았으니까 유전자를 많이 남겼겠죠. 그래서 그것이 현대인에게도 어느 정도 전달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일부 현대인에게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피가 잘 엉긴다는 것은 뭘까요? 잘 응고된다는 것은 피가 맑게 콸콸 흐르는 게 아니라 조금 탁하고 걸쭉하게, 그래서 출혈이 있을 때 좀 확 그 부분에 딱지를 잘 만들 수 있게 그렇게 좀 탁하고 걸쭉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딱지를 형성해서 출혈을 막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선사시대에는 막 오래 살아야 30대, 40대일 때는, 그리고 맨날 막 사냥하고 맹수에 쫓기고 이럴 때는 살아남는 데 유리한 유전 형질일 수 있었는데, 현대에 와서 평균 수명이 2배 이상 늘어난 시점에, 그리고 뭐 지금 막 맹수랑 싸워서 피가 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사고로 피 나도 병원 가서 그걸 지혈을 시키면 되니까 응고가 빨리 되는 체질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유리할 것도 없고, 현대에 와서는 이렇게 막 평균 수명이 80세 되고 그러니까 그런 탁해진 피를 돌리는 과정에서 심장에 부담을 주기가 쉬워요. 이런 체질이. 이렇게 피가 탁해져서 뭐 이렇게 각종 불편한 증상이 발생하고 심장에 부담을 주는 체질을 한의학에서는 어혈성 체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혈의 관점에서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사냥꾼형 체질, 피가 잘 응고되는 체질의 사람들의 어떤 평소 발생할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들은 유전적으로 심혈관계 질환이 잘 발생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증상이나 지병이 잘 옵니다. 첫 번째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잘 옵니다. 왜 고혈압이 잘 올까요? 혈액이 잘 응고되고 탁하니까. 그것을 돌리기 위해서는 심장이 더 많은 압력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고혈압이 잘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가 원체 좀 탁하다 보니까 거기 찌꺼기가 쌓이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 잘 올 수 있고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은 각종 심혈관계 질환,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체질의 분들은 심장마비나 뇌졸중도 잘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체질의 분들이 평소에 느낄 수 있는 불편한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평소에 가슴이나 명치가 좀 잘 답답할 수 있어요. 심장이 탁한 피를 돌리느라고 쉽게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요. 식사 후에 더 답답해질 때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것이 위장장애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위장장애하고 큰 차이점이, 일반적인 위장장애는 대부분 식사 후에 불편감이 발생을 하는 데 비해 이런 어혈성 복부 불편감, 어혈성 가슴 답답 증세는 공복일 때도 발생을 합니다. 식사 후에 조금 더 심해질 수가 있는데 그것은 식사 후에 위장으로 심장이 탁한 피를 보내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것이지, 평소에 밥을 안
안 먹었을 때도 공복일 때도 조금 스트레스 받거나 뭐 물 한 잔만 마셨는데도 갑자기 심장이나 그 명치 부분이 콱 막히는 듯한 그런 증상을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누우면 답답하다 그래요. 심장이 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체질의 분들은 두통이 발생하거나 뒷목이 자주 뻣뻣해질 때가 많습니다. 이제 피가 좀 탁한 체질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혈류량이 많은 쪽에서는 자꾸 이렇게 무거운 듯한 느낌이 들고 그쪽 부위에 불편감이 더 쉽게 발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입술이나 혀의 색깔, 손톱 색깔이 좀 어두운 편이에요. 우리 이제 손톱 같은 데 보면 아니면 혀 같은 데 보면 이게 그 안쪽에 혈관을 관찰할 수 있는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가 좀 탁하다 보니까 그 색깔이 좀 선홍색이 아니라 조금 어두운 색, 심하면 조금 보랏빛을 띌 때도 있고 아니면 약간 어두운 주황색을 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상에서 보면은 손톱이 깨져서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조갑이영양증이라고 하는데 조갑이영양증이 있다고 해서 다 뭐 어혈이거나 피가 탁한 것은 아니고 만약에 정말 마르고 추위 많이 타는 사람이 손톱이 이렇게 깨져서 나면 이것은 그냥 보혈해주고 진액 보충해주면 낫습니다. 그런데 체격도 어느 정도 되고 이렇게 막 허약해 보이지 않고 손발도 그렇게 차지 않고 따뜻한데 손톱이 이렇게 막 깨져서 난다? 이것은 어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거기까지 가긴 가는데 피가 워낙 탁해가지고 말초에서 조직까지 스며들지 못하니까 손톱이 제대로 영향을 못 받아서 그런 식의 조갑이영양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혈을 풀어주는 약을 써주면 그때 손톱이 좋아집니다. 또 마찬가지 관점에서 피부 가려움증이 잘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혈액이 탁하다 보니까 말초 조직까지 맑은 혈액이 제대로 못 가주다 보니까 노폐물도 잘 안 빠지고 그러면서 자꾸 가렵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증상이 있는데 이런 체질의 환자들은 많은 불편한 증상이 좀 밤에 심해질 때가 있어요. 밤에 뭐 누우면 답답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사냥꾼형 체질은 안 움직이면 원래 답답합니다. 피가 탁하다 보니까 자꾸 움직여서 돌려줘야 되는데 안 움직이면 답답해합니다. 아무래도 밤에 활동량이 줄어드니까 더 불편함을 느끼기가 쉬워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드리자면 그 이코노미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제일 좁은 좌석이 이코노미석이잖아요. 그래서 12시간, 15시간 막 비행하고 나면은 이코노미 증후군이라는 일종의 혈전증 증세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시죠? 평소 피가 좀 탁한 체질 의 사람에게서 더 잘 발생할 수 있는데 꼭 뭐 비행기를 타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움직임이 적거나 과도하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은 요런 이 어혈 증세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임상에서 만나본 이런 체질의 환자분들은 대체로 운동을 좀 열심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면 답답한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억지로 운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젊었을 때부터 가만히 있으면 답답하고 그냥 스포츠 자체를 즐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자꾸 명치가 답답하고 하니까 치료받으러 오시는데 일반적인 기능성 위장장애 환자들은 그 정도 운동량이 있으면 증상이 사실 심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혈성 체질의 환자분들은 운동량이 꽤 되는데도 답답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일반적인 위장장애가 아니고 피가 잘 응고되기 쉬운 체질의 일종의 어혈성 체질의 환자여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인류가 선사시대 수십만 년을 살아오면서 사냥을 주로 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생존에 유리했던 유전자로서 전승되어 오면서 현대 인류에게도 일부 남아있는 것이다. 그런데 평균 수명이 80년을 넘어버린 현대에 와서는 이러한 유전 형질이 생존에 뭐 크게 유리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심장에 조금 부담을 주기 쉬운 유전 형질로서의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해결 방법은 이제 핵심은 피가 잘 응고되는, 피가 잘 엉기는 체질이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증상들이나 지병이. 그러니까 피를 잘 맑혀주는 그 음식을 먹고 그런 약재들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체질에게 어떠한 음식이 좋고 어떠한 약재들이 좋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치료해본 사람들 중에서는 이러한 증상을 굉장히 오랫동안 뭐 10년 이상 가지고 있었는데도 몇 달간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면 상당 부분 체질이 개선이 돼서 그 이후로 별로 불편감이 없었다 이런 환자분들도 많아요. 자기의 체질이 정확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관리하시기가 훨씬 쉬워지죠. 이상 잠실의 진료실에서 김상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